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2022년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던히든에서 열심히 몸을 만들면서 시즌을 기다리고 있죠. 2021년 시즌이 조금 아쉬웠는데, 자, 류현진 선수 올 시즌 에이스의 자리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2022년 시즌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로테이션 정말 막강해졌죠. 물론 작년 시즌 싸영상을 수상을 했던 로비 레이 선수가 팀을 떠났고, 그리고 부활을 했던 스티븐 마츠 선수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베리오스 선수와 재계약을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인 케빈 거스만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키구치 선수와도 계약을 맺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류현진 에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냉정하게 말해서 올 시즌 출발만큼은 류현진 선수가 3선발 자리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시즌 후반기가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류현진 선수가 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자리를 충분히 여러분들 되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2022년 시즌을 좀 프리뷰해보고 또 어떤 숙제들이 남겨져 있는지 확인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작년 시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는 14승을 거뒀습니다. 승수로만 봤었을 때 개인 커리어 최다 타이 기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4점대 평균 자책점 4.37을 기록을 했거든요. 류현진 선수 하면은 2점대 정도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점대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 선수 그동안의 커리어를 봤었을 때 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2019년 시즌 류현진 선수의 최고 시즌이었죠. 당시 18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허용했던 자책점이 47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169이닝 동안 82점 자책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느 한 투수를 평가하면서 다양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점이 가장 기본적인 기록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실점을 많이 내줬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전반기 때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반기만큼은 류현진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2019년 시즌처럼 2020년처럼 순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류현진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았거든요. 7월 한 달 동안 평균 자책점 2.73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8월 한 달 동안 6.2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무려 7.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2달 동안 류현진 선수의 2021년 시즌이 조금 망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쩌면은 체력적으로 조금 후반기 때 힘들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정확한 이유는 류현진 선수가 알고 있고 류현진 선수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의 작년 시즌 기록 중 딱 한 기록이 눈에 들어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로 득점권 상황 피안타율인데, 여러분들 류현진 선수 하면은 위기 관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작년 시즌만큼은 그런 모습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시즌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2할 8푼 3리, 거의 3할에 가까운 그러한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정확히 2할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류현진 선수였는데 작년만큼은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체력적인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일 휴식을 하고 등판을 했었을 때는 평균 자책점이 5.48이었고요. 그런데 하루 더 5일 쉬고 등판했었을 때는 평균 자책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3.23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체력적으로 후반기 때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하고의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탐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는 1.74,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는 2.54를 기록을 했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는 4.57.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류현진 선수가 볼티모어를 상대로는 기록이 아주 나빴습니다. 5.12를 기록했거든요.
아메리칸리그 동부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는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줬는데 이상하게도 꼴찌팀이었던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작년 시즌 기록을 보면은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홈 경기에서의 기록이었거든요. 특히 로저 센터에서 기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3승 4패 평균 자책점 6.81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저 센터와 류현진 선수가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보기보다는 후반기 때서부터 여러분들 로저 센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홈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시기가 맞물려서 로저 센터에서 기록이 나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시즌 더니든에서 시작해서 버팔로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로저 센터에서 홈 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좀 피로도도 좀 쌓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이죠. 올 시즌만큼은 류현진 선수 로저 센터에서 잘 던져야 합니다. 자, 일단 작년 시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본 기록을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디테일한 기록들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거든요. 특히 무타자들을 상대로 던졌던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재작년보다 그리고 2019년보다 제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커터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류현진 선수 하면은 체인지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던졌던 체인지업 좋은 비율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하지만 중간에 살짝 가운데에 몰렸던 그러한 공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2019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던졌던 체인지업 좋은 비율이거든요. 여러분들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낮은 코스, 특히 우타자를 상대로는 바깥쪽 낮은 코스에 정확히 들어갔던 체인지업의 코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게 류현진 선수의 칼 같은 제구력 그리고 체인지업이거든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체인지업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20개 이상의 피홈런을 내줬고요. POPS 도 746. 2019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런 11개에다가 POPS가 649였거든요. 결국에는 체인지업의 커맨드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작년 시즌 우타자들을 상대로 기록이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적인 부분, 후반기 때 들어서면서부터 구위가 조금 저하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투수들 후반기 때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류현진 선수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류현진 선수가 작년 시즌 제구력이 아쉬웠다. 특히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다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서거든요. 알면서도 치지 못했던 공이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었는데 작년 시즌만큼은 커맨드가 조금 흔들리면서 특히 우타자들이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작년 시즌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또 올 시즌 어떤 숙제들이 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들 류현진 선수가 풀어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상만 없다라면은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다시 한번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22년 코리아 몬스터의 류현진 선수의 성적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